네, 안녕하세요. 미래채널 마이F 황준원입니다. 자, 2021년 주목할 만한 트렌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보실 필요 없고요. 들어는 봤는데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전통적인 금융사, 은행, 카드사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토스, 뱅크샐러드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 역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 8월 이후에 올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올 초에 시작이 되는 거였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긴 해요. 1년 정도 기술적인 검토를 당국과 거친 뒤에 몇몇 회사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회사가 유리할 거고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한 앱이 아니에요. 국민은행에서도 내놓을 수 있고 네이버 마이데이터 서비스, 토스 마이데이터 서비스 여러 회사가 아마 경쟁을 하게 되는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뭐길래 이렇게 여기저기서 군침을 흘리고 있느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자, 우리의 신용정보라든지 은행 기록이라든지 뭐 쇼핑 데이터 그런 것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딱 묶어가지고 한 화면에 보여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보험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보험 앱에 따로 들어가고 국민은행 정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국민은행 내 계좌로 들어가고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화면에 보여주니까. 자, 근데 한 화면에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있던 데이터들을 묶어가지고 부가 서비스를 또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금융위원회의 예시가 제일 좋아요. 홍길동 고객님의 통신료 납부 정보를 A 신용조회사에 제공하면은 신용점수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보를 제공하시겠습니까? 내가 네, 정보 제공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 정보가. 자, 그래서 또 다른 부가 서비스 창출이 되는 거죠. 자, 7월달 신용점수가 개선되었습니다. 신용점수 변동 내역을 B은행에 제출하면 대출금리가 인하됩니다. 정보 제출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묶여가지고 나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예요.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은행이나 보험사나 뭐 쿠팡이나 그런데 자, 내 정보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이동시켜 주세요 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이동을 시켜주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그런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까지 묶어가지고 나에게 추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부터 제대로 데이터들 묶어서 뭔가 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올해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은 아니 이거 지금 이미 내가 쓰고 있는 서비스인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토스와 뱅크샐러드의 서비스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가 다르냐? 이 토스와 뱅크샐러드는 스크래핑 방식이라는 걸 써요. 자, 이 회사들이 나의 공인 인증서로 뭐 은행이나 카드사에 대리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웹페이지 화면에서 중요한 정보만 스크랩해가지고 보여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 회사에서 나의 공인 인증서를 저장해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보안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문제가 크게 한번 터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API 방식, 표준화된 정보 처리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이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뭐 일반 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기는 해요. 내 정보가 여기저기 묶여가지고 활용이 된다면 내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데이터 3법의 핵심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저런 코주부 안경 쓰면 변장이 되는 것처럼 정보도 가명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이 데이터 3법 그리고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 개인정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뭐 홍길동 나이는 몇 살이고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사는 곳, 이메일 주소, 통신요금, 아토피, 뭐 질환까지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데이터를 묶어서 막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자, 반면에 익명정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나의 이름 자체를 아예 지워버린 거잖아요. A씨 30대 남성 서울시 통신요금 10만 원 아토피 이 정도는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뭐 30대의 통신요금은 얼마고 보통 40대의 질환은 뭐가 많고 이런 정도의 통계는 가능하지만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데이터들을 묶어가지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쯤에 있는 것이 바로 저 가명 정보입니다. 말 그대로 가명을 쓰는 거예요. 제 이름이 황준원인데 황준호 뭐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나의 황준호라는 이름으로 금융 데이터들 가져오고 그리고 뭐 쇼핑 정보 가져오고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가명 정보입니다. 물론 황준호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암호 처리가 되어진다고 해요.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마음만 먹으면 그 가명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냐? 이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상당히 우려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보안 문제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 터지면 또 언론에서 난리가 날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법적으로 또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벌금형까지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긴 하는데 잘 진행이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뭐가 좋아지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더 설명을 준비해 봤어요. 자, 이 마이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3법의 핵심 중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지금 시대에는 데이터가 21세기 석유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들이 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요. 아마존, 알리바바, 네이버, 카카오 저런 대기업들이나 데이터들을 독점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데이터 3법과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정보 이동권을 개인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개인의 데이터에 주권을 확립한다. 내 데이터 필요하니까 저쪽으로 주세요. 이쪽으로 주세요. 묶어서 활용해 주세요. 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금융정보라든지 뭐 내 보험 만기 이력 그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보니까 좋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눈에 파악하고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데이터들을 묶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마이데이터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금융위원회의 또 설명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좋은 점은 각종 흩어져 있는 은행의 계좌 내역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그런 것들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자산 형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추천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카드사의 각종 정보들 묶어가지고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딱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다음에 당신은 이 카드 쓰는 게 더 혜택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소비가 이쪽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좀 이쪽에 소비 좀 줄이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곳곳에 있는 정보 묶어가지고 투자 포트폴리오, 세금 혜택 이런 것들 조언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보험도 마찬가지죠. 나의 건강 정보, 운동 정보, 그리고 금융 정보, 보험 정보 다 묶어가지고 저 사람에 꼭 맞는 건강 상품이라든지 보험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다는 거. 심지어 건강 관리 서비스랑 묶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묶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가명 정보를 이용해서. 자, 그리고 제일 기대되는 것은 곳곳에 있는 IT, 그 디지털상의 데이터들을 묶어가지고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인지 계속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서비스가. 자,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미국에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피코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우리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 이력들이 없어서 대출이 힘들잖아요. 사회초년생의 카드, 공과금 납부 정보, 뭐 통신료 납부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신용정보를 각 은행이라든지 카드사에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돈을 갚을 수 있는 사회초년생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어서 좋은 거고 사회초년생은 은행에서 안 빌려주던 대출을 나이가 빌릴 수가 있으니까 좋은 점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재미난 점이 저는 이 사례가 제일 재밌었긴 하거든요. 알리바바,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신용평가기관 즈마신용,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참깨신용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신용정보를 가지고 뭘 하냐면은 자, 여기 들어가면 앱에 들어가면 950점 만점의 신용 점수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내 신용 점수가 600점 이상이면은 공유 자전거를 이용할 때 보증금을 없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50점 이상이면은 차량 렌탈할 때 보증금 면제해 주고요. 700점 이상이면은 싱가포르 무비자 입국 허용. 나의 신용 정보가 곳곳의 데이터들과 묶여가지고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전에 현대자동차 편에서 보여드렸죠. 전기차 말씀드리면서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커넥티드카가 돼가지고 내 운행 정보가 현대 디벨로퍼스라는 데이터 플랫폼에 저장이 될 텐데 이제 그 서비스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나의 운행 이력 보험사에 전달해 주세요 라고 내가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묶여서 내가 운전을 정말로 얌전히 한다. 그럼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갤럭시 워치라든지 애플워치, 애플은 잘 안 해줄 것 같긴 한데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시다가 나의 운동 이력이라든지 그런 게 기록이 될 거잖아요.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묶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 내역들 보험 그 사에 전달해가지고 보험료 좀 깎아주세요. 이런 것도 가능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마이데이터 사업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될지는 몰라요. 개인 그 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제가 제일 기대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솔직히 네이버예요. 왜냐면 각종 정보를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나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산 내역과 네이버의 지도,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가 묶이게 된다면은 개인 맞춤형 집 추천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뭐 네이버는 지식인도 있고 게임도 있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의 신용 데이터, 금융 데이터, 건강 데이터와 묶어가지고 별의별 일을 해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은 마이데이터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지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마이데이터 사업 이게 제대로 될까? 그 의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예비 허가 사업자 보시면 은행과 카드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국민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국민은행이 아니라 우리은행의 대출 상품, 신한카드, 타사의 제품을 추천해 줄 것인가?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하는 목표는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추측해 보기로는 자기네들이 맞춤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대출이라든지 카드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하고 싶은데 데이터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은 각종 데이터를 묶어가지고 우리 회사의 보험 상품, 우리 회사의 대출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공정한, 비교적 공정한 위치에 있는 뭐 토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지금 카카오가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한데 카카오 진입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공해 주는 게 좀 더 중립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슈가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쿠팡이나 11번가의 나의 쇼핑 이력 데이터와 결합을 한다고 했을 때 세세한 내역까지 결합이 되면은 좀 더 개인 맞춤형 어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발을 살 때도 아디다스를 사는지 나이키를 사는지 화장품은 설화수를 사는지 SK2를 사는지 뭐 베네핏을 사는지 이런 것들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말고 A라는 사람이 화장품을 샀다, 운동화를 샀다 이 정도만 제공을 해라 라고 계속해서 의견 충돌이 조율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 정보를 모르게 된다면은 마이데이터 산업이 정말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의문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겠지만 데이터 추천이라는 것이 그렇게 뛰어나다라는 걸 저는 못 느끼거든요. 많이 발전이 되고 있긴 하지만 유튜브 보실 때도 느끼시잖아요. 아니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본 거 가지고 계속 똑같은 영상만 추천해 주더라. 아주 지긋지긋하죠. 자, 이런 현상이 왜 펼쳐지느냐? 구글이 이제 맞춤 추천, 뭐 광고 같은 것도 맞춤 추천을 해주게 되는데 구글 광고 설정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다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저의 상당 부분이 예측이 틀려 있습니다. 왜냐면 검색할 때도 여자친구가 궁금해해서 검색할 수도 있고 우리 엄마가 궁금해해가지고 대신 검색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TV보다 그냥 생각 없이 검색해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데이터가 나를 파악해주지 못한다라는 일종의 장인 같은 측면이 있거든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이 넷플릭스가 초반에 뜰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용자들의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를 만들었더니 대박을 치더라. 데이터 분석으로 콘텐츠를 만든 시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 내 취향에 맞는다라고 저렇게 표시가 나오는데 확률이 잘 맞나요?
내 취향 추천 실패를 많이 하고 있죠. 왓챠도 마찬가지라고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는 더 이상 데이터 취향 추천만으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아예 탑10 컨텐츠 보여줘 버리고요. 랜덤 재생까지 기능을 넣고, 또 프랑스에서는 TV 편성표 한 것처럼 그냥 주구장창 틀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까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는 why, 왜를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걸 클릭했는지는 알지만 왜 클릭했는지, 자, 저 계좌에 돈이 이만큼 있고 저 계좌엔 이만큼만 넣어놨는데 그게 왜 그런지, 저 사람이 콘텐츠 저걸 보는데 왜 보는지, 왜를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why를 모르는 마이데이터, 데이터 연결이 큰 반향을 정말로 불러일으킬까? 여기에 있어서 당장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올해부터 데이터들을 묶어서 마이데이트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올해의 트렌드로 주목할 만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사실 미래 채널이라는 곳은 장기적인 미래 트렌드를 전달드리는 곳이지만, 특집으로 약 2달간 2021년 올해에 주목할 만한 트렌드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장기적인 모습들에 대한 트렌드들을 많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